자,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다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설관리사 1차 기출됐던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쉬운 그런 이제 난이도의 시험 문제였다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합격자가 3,973명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니까 합격률이 좀 높게 나온 그런 부분이죠. 자, 비교적 자, 기본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충실히 잘 하시면 요 1차는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1과목 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피난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오면은 이제 폭은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크기여야 된다. 그쵸? 맞는 거겠죠? 두 번째, 피난복도 천장은 통로에 연결하지 않은 걸 막기 위해서 가능한 낮게 하고 천장에 가연제 쓴다. 가연제 쓰면은 이제 화재 확산이 빠르고, 그 다음에 층고가 낮게 되면 연기가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천장말 타고 더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이제 실링 제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되면 요 천장은 높게 하는 게 좋다. 그죠? 그 다음에 가연제가 아니라 불연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답을 처리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맞는 거죠. 자, 이번에 화재로 인해 피해 정도에 관한 분류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자, 기억은 이제 건물 70% 이상이 소실되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전소라고 그러죠? 전소. 그 다음에 두 번째 30 이상 70분 미만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반소라고 하는 거죠? 반소. 그래서 전소, 반소 들어가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3번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물어봤어요. 기억, 니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것들이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그런 유형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요 시설관리사 문제도 유형도 이 공무원 시험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자, 봅니다.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역화 위험이 없는 연소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확산 연소라고 하죠. 확산. 그래서 가스가 들어오고 산소가 오면서 여기서 저마원의 착화에 의해서 화재가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거 고체 가연물이 연소에 필요한 분자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 고체입니다. 고체. 열분의 산소를 발생하며 산소가 부족해도 연소가 진행되는 거. 자체도 산소 가지고 있다. 이걸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산연소와 자기연소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살펴봅니다. 소화설비 종류 중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출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물리적 소화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여러 번 나온 이제 그런 거 기본적인 겁니다. 질식 냉각 제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거, 부촉매 또는 억제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디귿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디귿 뺀 나머지.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은 이제 몇 번?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억제 소화, 요걸 갖다 우리가 화학적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번에 화재가 진행됨에 따라 실내 천장 부근에 있던 열분의 가연성 기체들이 착화돼 가지고 화염떨이가 굴러다닌다 롤, 그렇죠? 그래서 롤 오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이죠. 자, 7번 화재 피난 시 인간의 본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모았어요. 이것도 여러 번 나온 유형인데 귀소 본능,
최초로 달리는 앞사람을 따르는 본능이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추종 본능이라는 거죠. 따라 쫓아가는 거, 추종. 그 다음에 추종 본능은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축으로 좌측으로 행동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좌의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좌의 본능. 3번 지각 본능은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따라 행동하는 본능이다. 그죠? 밝은 거 따라간다. 지각 본능. 4번 좌의 본능은 무의식 중에 평상한 길, 원래 온 길을 가져가는 거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늘 다니던 거. 귀소 본능.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어도 집에 찾아가는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귀소 본능이다. 자, 8번입니다. 가연성 물질의 화재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맞죠? 연설이 클수록 위험하다. 인하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쵸? 네, 답은 3번이네요. 증발열 비열은 작을수록 위험하다.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 자, 9번. 화재 분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라 하세요? A급은 일반 화재가 되겠죠? 목재나 종이 등이다. 이거 맞네. 그죠? 그 다음에 B급 화재 가열물 연성 액체 등이다. 유류 화재. 맞죠? 그 다음에 C급 화재 주요 가열물은 마그네슘이다. 요거는 우리가 D급 화재라는 거죠. D급 들어간 게 틀렸네. 그 다음에 D급 화재는 주방 화재. 주방 화재는 K급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쉬운 거죠. 자, 10번에 목조 건축물 화재 특성.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해요? 화재 발생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쭉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바로 떨어지는 이런 데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온 잔기가 아니라 고온 잔기형이다. 그 다음에 목조 건축물 화재는 무염착화, 그 다음에 발암착화 순이다. 그죠? 이게 맞네요. 종방향보다 횡방향. 종방향은 이게 수직이고 횡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종방향이 훨씬 빠르는 거죠. 자, 4번 습도가 높을수록 연소 확대 빠르다. 습도는 낮을수록 연소 확대가 빠르다.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11번 폭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어요. 폭갱. 충격파가 있죠. 그죠? 전파속도는 음속보다 느리다, 음속보다 빠르죠. 그러다 폭연을 전해질 때 여기 틀렸죠. 폭연이 폭갱을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연소 형태는 정상 연소와 같은 연설이 전달되다. 이거는 이제 폭연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폭갱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충격파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온도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폭연하고 폭갱을 또 구분해 놨어요. 그쵸? 지금 이제 보면은, 속도는 음속 미만, 0.1에서 10 이렇게 되고, 폭갱 같은 경우는 음속 이상이고 1000에서 3500 이 정도의 이런 속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온도 상승은 이제 열 전달, 그 다음에 폭갱은 충격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 또는 난류 확산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이다. 한 번에 쭉 응축됐다가 폭발한 특성 때문에 얘가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12번 분진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금속분은 제외죠. 자, 1번 가연성 분진의 수분이 적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두 번째, 환원 반응으로 생성하는 가연성 기체의 반응. 환원이 아니라 뭐예요? 산화 반응이 되겠죠? 산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반응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2번이고. 난류는 화염의 전파 속도를 증가시켜 폭발 유력이 커진다. 맞는 거고요. 분체 중에 휘발성이 크고 발화 온도가 낮을수록 폭발이 잘 생긴다. 잘 발생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에 보면 건축물의 방화 계획 시 공간적 대응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공간적인 거와 이제 설비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1번은 이제 대항에 저항할 성능을 갖다가 계획한다. 그 다음에 출하 또는 연쇄 확대 등을 감소시키고 하는 예방적 조치로 계획한다.
피난층으로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완되는 공간한다. 그죠? 그 다음에 화재 감지, 소화 등 관련 소방시설 계획. 소방시설은 이제 공간적인 게 아니라 설비적인 거죠, 얘는.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14번. 건축법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층에 설치해야 되는 피난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대 등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세 번째는 건물 외부에 지나 통하는 경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거 중에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리을. 그러다 보니까 리을 들어간 거는 다 틀린 거죠. 답은 돼서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발코니와 인접세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이다. 요거는 이제 아파트의 대피 공간을 이제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자, 15번.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설치하는 회전문 설치 기준 옳은 거 이렇게 말씀인데 요거는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번에 보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부터 2m 미만에 걸렸다 돌아. 2m 미만. 충분한 거리를 띄워야 되니까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되겠죠? 이상. 자, 두 번째.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cm 미만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m 이상이다. 이거 맞는 거네. 그죠? 4번. 회전문의 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10회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거는 8회를 갖다 넘지 않도록 한다. 8회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은 사실은 이제 맞추라고 낸 게 아니라 틀리라고 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옳은 거 물어봤어요. 그런 거. 1번. 높이는 1.8 이상이다. 1.8이 2.1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피난 안전구역에 통하는 계단은 일반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를 해야 되겠죠? 특피. 그렇게 되어 있고. 자, 3번. 식수 공급을 위한 급선을 일개수상 설치하고 예비전환 조명 설비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맞네. 4번.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 안전구역에 승하차 할 수 없는 구조. 자, 승하차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17번입니다. 화재 발생 시 건축물 내의 중성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말씀해요. 중성대. 요거. 자, 실내 공간을 따지게 되면은 상부와 하부의 압력이 똑같아지는 지점, 요거를 갖다 중성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공기 밀도가 감소되면 부력이 생겨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고, 부력이 생기면 이제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해야 되겠죠. 무거진 실내의 기체는 압력이 높은 실내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잘못된 거죠. 설명 자체가. 답은 2번이에요. 3번. 중성대 위쪽은 실외의 압력보다 높아서 기체가 외부로 유출이 된다. 그러니까 연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4번. 중성대 아래쪽은 실내 압력분이 낮아서 외부 공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공기가 하부로 들어오고요. 연기는 상부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성 때문에 급기구는 하부에, 연기를 갖다 배출한 배출구는 상부에 설치한다. 자, 다음 이제 18번 볼게요. 가연물의 연소 시 필요한 공기량, 산소에 대한 설명을 오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론 공기량. 가연물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그래서 이론을 계산 산출한 공기량, 이론 공기량이다. 그렇죠? 맞는 거죠? 두 번째. 실제 공기량은 가연물이 실제로 연소하기 위해서 하는 공기량으로 이론 공기량보다 크다. 그렇죠? 크다. 맞죠?
3번 과잉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랑 나눠 산출한 값이. 이게 틀렸죠? 차죠, 차. 실제와 이론 공기량의 차. 요걸 갖다가 과잉 공기량. 그죠? 4번 이론 산소량은 가연물이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의 산소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실제 공기량, 공기비. 나누는 거는 공기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 나누는 값을 공기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9번 연기 농도를 측정하는 중량 농도의 단위로 옳은 거. 중량입니다. 최적당 얼마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최적당 연기 입자의 중량이니까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입자 농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매수법, 투과율법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감각계 투과율법. 연기가 있을 때하고 연기가 없을 때 이 빛의 투과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의 비를 갖다 나타난다. 그래서 미터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가시거리의 역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로 감각계수 투과율법이다 이런 얘기. 자, 20번. 20번 문제는 이제 느샤틸의 법칙을 갖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자, 바로 이제 들어가면 폭발 한계는 자, 요게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메테인이 70% 볼륨으로, 에테인은 20, 그 다음에 요 프로페인은 10 이렇게 돼 있어요. 70, 20, 10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70, 20, 10 치석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한값 5%, 3%, 그 다음에 2.1%, 5, 3, 2.1 그죠? 자, 이거 분의 전체가 100이 되는 거죠. 산출하면 3.93 요렇게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21번에 보시면 단면적이 1제곱미터 단열재를 통하여 5kcal per minute의 열이 이동하고 있다. 단열재의 두께는 이제 3cm이고 열전도 계수는 0.3kcal per meter 도시 아워일 때 온도차는 얼마이냐? 제조건은 N은 무시한다. 자, 요게 이제 열전도율에서 열전도 Q는 L분의 KA 델타 T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요 K 값은 열전도 계수입니다. L은 이제 두께죠. 이렇게 A는 단면적, 델타 T는 온도차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분당 5kcal. 그 다음에 요 두께가 지금 보니까 3cm니까 0.03m 그죠? 그 다음에 K 값은 0.3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인데 요 시간을 갖다 뭐로 바꿔야 돼? 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분 들어갔어요. 자, 곱하기 면적 1제곱미터 온도차 됩니다. 따라서 온도차를 계산하니까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해서 식을 잡아낼 수 있죠. 자, 22형입니다. 표준 상태 조건 하에서 가연성 가스의 최소 산소 농도. 자, 요거 순서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메테인, 에테인, 그 다음에 뷰테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완전 연소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자. 메테인하고 산소 두 개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보니까 EO2예요. 그럼 얘가 이제 2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안에다가 2몰을 걷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 의미가 5에서 얼마예요? 15가 되는 거죠. 매우 쉬워. 이렇게 되는 거니까 5하고 2가 들어가서 얘는 약 10%다 잡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에테인입니다. 자, 에테인의 완전수 반응식 C2H6 플러스 3.5 O2가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2CO2에 3H2O니까. 자, 참고로 이제 에테인 같은 경우는 뭐 3.1 또는 뭐 3%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3%에다가 3.5몰이 필요하죠. 3.5. 그럼 약 1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뷰테인 같은 경우 완전수 방정식 C4H10 플러스 6.5O2는 4CO2 플러스 OH2 나오고 얘가 6.5몰이니까 뷰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뷰188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에다가
6.5몰이니까 산출하면 11.7%. 자, 따라서 가장 큰 거는 뷰테인, 그 다음에 에테인, 메테인 요 순서가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디귿이 제일 크다. 자, 따라서 요거는 답이 몇 번에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11.7, 그 다음에 디오는 10.5, 그리고 기어 메테인이 10%, 그죠? 요 순서 이제 그대로 가는 거네. 뭐니까. 자, 23번.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연돌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모두 굴뚝 효과가 되는 거죠. 굴뚝 효과. 그러니까 자, V는 루트에다가 2G의 H. 그러니까 H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재실의 기본적인 온도에 의해서 달라지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 내외의 온도차, 건축물 높이 영향받는 거죠? 높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어요. 그 연도효과 영향수는 높이, 기밀성, 온도, 그 다음에 온도차, 층간 공기 누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24번 한 번 이제 출제했던 유형이에요. 화재 성장 속도 분류에서 약 1메가트 연령의 도달 시간 75초. 얘는 울트라 패스트가 되는 거죠. 상당히 빠른 화재다.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는 75초, 패스트는 150초, 미디엄 300, 슬로우가 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5번 화재실 내부 화염의 온도는 800도이고 화염으로부터 벽체에 전달되는 대류열 유속은 3200W/제곱미터일 때 외부 벽체의 온도는 얼마이냐. 일단 온도차를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단 대류열 전달 계수는 4W/제곱미터 도시가 되고 제전 조건에는 무시한다. 그래서 Q는 HA 델타 T, 얘가 3200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4에다가 그 다음에 온도차가 되는 겁니다. 800에서 마이너스 T0. 자, 요게 이제 외부. 그러면 여기 결과치가 얼마 나오냐? 4하고 요거니까 800이 되잖아요. 그죠? 얘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T0 값은 이제 얼마가 되면 돼요? 0도가 되면 800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과목 안전관리는 화재 역학은 간략하게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잘 다뤄놓으시면 안전관리론에서는 점수 맞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